5개를 선언합니다. 이종환 의원님께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익위에서 제시한 개선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총괄부서에서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를 똑같이 실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행처럼 사업부서에서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를 실시하되 총괄부서 차원의 주기적인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의 실태 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우리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 개시 의무를 차량 내부에 차량 내부에 게시를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반영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할 준비를 좀 하고 계시나요? 네, 규칙 개정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1번의 이안하고 2번 사항 그 두 가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조치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 6월 말까지. 네, 6월 말까지인데 6월 말까지 규칙이 개정이 되려면 고시공고가 됐었어야 되는데 6월 말은 좀 넘겠네요. 네, 한번 지금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보험 가입을 현행 유지하고 있는 이안처럼 부서별 개별 방식으로 할지라도 추후에 같은 실수가 반복되면 절대 안 될 것이고, 추후에 또 무보험 차량이 발생이 된다면 그때는 통합경쟁 입찰 방식으로 변경해서 총괄부서에서 좀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공용차량 보험 가입 방식을 공개 경쟁 입찰로 전환을 하는데, 이제 그게 사업자별로 돼 있습니다. 이제 본청도 사업자가 따로 있고 읍면동도 따로 있는데, 그래서 이제 5대 미만의 차량은 공개 입찰하는 것보다는 뭐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5대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 입찰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예산을 또 통합하고 내년도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결제를 다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은 좀 필요해 보이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좀 체계적으로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전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종합관제소와 자치행정협치과가 좀 같이 해당되는 내용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2023년도 평택시 사회조사 보고서를 보면 시민생활 안전 분야에서 평택시가 안전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가 CCTV 설치가 47.1%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순찰 강화가 33.1%로 높았습니다. 2023년도 평택시 범죄 안전 지수가 몇 등급인지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 협치과장님. 그 안전지수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범죄 안전지수. 예, 그거는 제가 지금 수치는 정확히 기억 못하고 제가 제 기억으로는 안전총괄과에서 그 수치를 좀 제시해서 보고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예, 네, 우리 시의 범죄 안전 지수는 최저인 5등급입니다. 2022년도에도 범죄 안전 지수는 5등급이었고 2023년도에도 5등급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CCTV를 설치할 때 우리 시 규모와 비슷한 타 시군구 대비 우리 시의 설치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CCTV에 대한 거를 그동안에 이제 평택 경찰서에서 저 범죄 지수 자체가 이제 굉장히 저희가 이제 5등급으로 계속해서 높은 도시라서 많이 이제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CCTV 그 카메라 대수가 이제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1,33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수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와 같은 뭐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에 비해서 작은 규모는 아닌, 많으면 많았지 적은 규모는 아닙니다. 저희 시가 면적이 좀 넓고 도농 복합 도시다 보니까 이제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CCTV나 이런 데 설치하는 데 있어서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운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범죄 안전 지수를 5등급에서 좀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조사 보고서를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CTV를 좀 확충하고 자율방범대를 좀 활성화해서 순찰을 좀 강화하고 보안 등 설치를 하는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청소년과 지난번에 그 남자 청소년 단기 쉼터 설치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진행이 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대상지 하나를 같이 물색을 한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임차라도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 참 장소가 마땅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몇 군데를 하다가 지금 여중사거리 쪽에 하나를 이제 해놓은 상황이고요. 저희 뭐 일단 예산이 좀 확보를 해야 진행할 상황이라 현재는 추경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장소 선정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그래도 좀 괜찮은 곳인가요? 예, 뭐 이제 저희가 아직 계약이 안 된 상황이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그 여중 사거리입니다. 그 앞블록으로 해가지고 예, 다행히 그 이제 건물주 되시는 분하고 얘기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뭐 저희가 계약하기 전에 또 그게 다른 데로 나가면은 또 이 끝날 상황이기는 하지만 부지도 그 면적도 되게 넘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리모델링할 비용도 다 뽑아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예산 확보만 되면은 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저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해서 예, 정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 의원님께서 공용 차량 얘기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공용 차량 관리하고 하는 기존의 공용 차량들은 뭐 괜찮은데 지난번에 제가 도로를 달리는데 그 C 마크를 달고 있는 차량이 양쪽에 창문을 열고 좀 더운 날이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 계신 분들이 담배를 다 이제 물고 이제 창밖으로 손을 내밀면서 담배채를 털면서 정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이제 뭐 힘들고 어려운 일 하시니까 또 이제 그러겠지만 흡연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정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흡연 장소에서 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영상도 찍고 정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었는데 제가 뭐 보여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좀 권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질의하실 최종구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최종구 의원입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중복돼서 질문들 많이 주셨는데요. 저는 좀 제외하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는 그 행정자치국이 이 행정의 그 뿌리와 줄기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여러 국가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도록 인력을 잘 관리하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주시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뿌리와 줄기가 잘 영양분을 보충하고 날라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이제 꽃이 잘 피는 것처럼 행정자치국이 되게 중요한 부서라는 생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요. 격려를 드립니다. 정우과부터 쭉 말씀을 좀 드리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감사가 진행이 됐었나 봅니다. 그렇죠? 2023년도 하반기에 감사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주로 감사 결과로 지적이 됐었는지 설명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그 자세한 내용은 네. 별도로 제출해 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 과의 설치 일반 요건인 정원이 12명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과소되어 있는 과가 있다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기준 등에 대한 규정 6조 제5항에 의하면 관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을 때 설치한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시에는 한 개의 과가 이 규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철도과인데요. 지금도 아직 11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직 조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환 어떤 조치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조직 개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요거 저희가 이제 일단 그 시행 규칙상에 각 과의 이제 정원을 네. 그 11명으로 해놔서 저희들이 이제 감사에 지적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 저희가 4월 1일자로 네. 그 11명에서 12명으로 이제 개정을 했고요. 여기에 필요한 인력은 이번 정기 인사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12명으로 정원은 조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같은 과에 복수직렬 책정이 부적절하게 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조정이 되었겠죠? 예, 요것도 조정했습니다. 1월 1일자로 그 이제 이게 평택역 정비 추진단이었던 그 네. 기존에 그 사업을 하던 부서였는데 지금 이제 도시철도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그 사회복지직을 네, 한 명 맞습니다. 예, 복수직렬로 했는데 그 성매매 피해자 그 보호 지원을 위한 그 사무를 위해서 그 복지직렬을 이제 배정을 했었었는데 그 사업이 끝난 이후에 이게 조정이 안 돼서 지적을 받았고요. 올 1월 1일자로 조례는 개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 주셨는데 23년도에는 이게 개선이 된 것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1% 이상 재배치하는 규정도 20년, 21년, 22년도에는 상당히 저조했는데 23년도에는 달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서둘러서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체 조직 진단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조직 개편을 언제쯤 하는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 조직 진단 결과에 따라서 국과를 변경하거나 뭐 통합하거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뭐 소소하게 그 각 부서에서 뭐 인력 증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자체 발굴을 해서 좀 정원을 좀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배치한다든지 이런 이제 작업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뭐 조례나 규칙에 좀 담아야 되는데 가장 큰 뭐 중요한 거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기후와 에너지 그 부서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의견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기후 에너지 부서를 하나 신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일자리 경제과에 있던 그 에너지 관련 에너지 분야. 팀, 두 팀이 있습니다. 그 신재생 에너지 팀과 에너지 관리 팀하고 그다음에 환경국 기존에 있던 환경국의 그 환경 정책과에 있는 업무를 한 3명 정도를 이제 직원을 같이 배치하는 걸로 해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 2명 해야 이제 12명이 맞아지거든요. 그거 이제 과장하고 팀장 한 자리는 저희가 유보 정원을 좀 풀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빠르면
제가 7월 의회 때 저희가 그 안을 좀 상정을 할 예정이고 마무리는 한 10월경에 인사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올려주시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평택시가 조직이 되게 과도기적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도기적이라는 의미가 도시가 갑자기 팽창이 되면서 하드웨어적인 것에도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그만큼 도시가 성장이 되면서 문화적인 것들, 교육적인 것들에 대한 그 충족을 원하시는 시민들의 요구들도 많아서 그것을 충족하기 위한 조직의 요구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조직 진단의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위탁으로 전환을 해서 인력을 감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이제 보고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위탁을 준다는 의미가 이제 복지재단이나 문화재단 그리고 평생학습센터를 이제 재단으로 전환하거나 이렇게 해서 업무를 이관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위탁에 대한 방안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단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네, 위탁되는 부분은 각 부서에서 조금 이제 발굴을 좀 해주셔야 되고 저희도 물론 당연히 거기에 이제 같이 뭐 협의를 해야 될 논의할 사항이긴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공공 위탁 부분이 좀 저희 최우선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민간 위탁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공적인 영역을 과도기적인 지금 성격이 많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민간으로 많이 위탁하기보다는 일단은 최우선으로 이제 공공 위탁을 먼저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풀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나 민간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하는 부분들은 좀 부서와 상의를 해서 민간 위탁으로 넘길 수 있는 부분을 계속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복지재단이나 문화재단이나 교류재단이나 이렇게 재단으로 업무를 위탁을 하고 이관했을 때 기존에 있었던 조직이 슬림화가 됩니까? 이제 그 그 공직- 인력들을 다른 곳으로 이제 업무가 더 확대되고 업무가 이제 현안이 더 많은 부서로 재배치를 한다는 의미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력이 줄진 않지만 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다른 곳으로 전환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복지재단 복지 업무가 원치 많고 문화 업무가 워낙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복지재단이 만들어지고 문화재단과 교류재단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걸 담당했던 인력들이 줄어들진 않는 것 같아서 이 위탁을 통한 인력 감축 분야의 지속 발굴이 효용성이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연동해서 지금 평생학습 재단을 준비하고 계시고 뭐 거의 많이 단계를 지나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좀 회의적인 생각도 저는 인력 감축에 대한 효용성에 대한 면에 있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직이 그 시대가 변하면서 역할을 좀 달리 하는 곳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요즘 관심이 가는 곳이 도서관인데요. 지금 평생학습과 도서관 그리고 교육 관련된 것을 업무를 통합해서 국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31개 시군을 좀 조사를 해보니 교육문화국 이렇게 해서 지금 복지에서 담당하고 있는 평생학습과 도서관의 역할을 지금 교육국으로의 이관하고 전환시킴으로 해서 시너지를 많이 발휘를 하고 있거든요. 평생학습이 단순히 시민들이 와서 취미 생활을 하는 곳으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인생 이모작을 위해서 새로운 기능을 습득하는 곳으로 볼 것이냐의 관점의 차이일 수 있는데 이제 도시가 발전되고 이제 연령층이 이제 올라가면서 인생 이모작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의 기능도 교육 기능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그 공간과
그 기능이 도서관과도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좀 통폐합을 해서 뭐 미래교육국이나 문화 교육국을 신설을 해서 이렇게 통폐합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이따가 교육청소년과에도 좀 제안을 드리겠지만 도서관과 교육 청소년과가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조직 진단 내용 중에 팀도 상당히 과소되어 있는 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5개의 팀이 팀장 한 명이 계시거나 아니면 팀장과 직원만 계시는 팀이 있고, 그 중에 이제 건축사업지원팀과 반려동물팀은 보완이 좀 완료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학관팀과 생활민원 SOS팀 그리고 국제교류팀은 아직도 그 과소 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이게 연동되는 게 유급 무보직 문제랑 저는 좀 이렇게 연동돼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팀장의 자리를 이제 많이 만들어서 이게 기계적으로 하시진 않았겠지만 팀장들의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무보직 6급 자원들의 이 직책을 부여하는 것은 너무 기계적인 접근일까요? 물론 이제 그 한 팀에서 하는 업무가 매우 과중하거나 현안 사항이 갑자기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그 저희가 이제 정밀하게 조직 진단을 좀 해보고 좀 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담아낼 수 있을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과소되어 있는 팀 3개에 대해서는 팀을 이렇게 구성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나 내규 같은 거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대로 유지를 해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기능적인 면으로 봐서 지금 장학관 팀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한 4명이 좀 거기 이제 근무하고 계시고, 팀장이 이제 시간 선택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일반직 정규직인 입장으로 봐서는 좀 과소하지만 기능적인 면에서는 지금 별 문제 없이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하고 계시고, 생활민원 SOS팀 같은 경우에는 그 공무직이 7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해결을 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나 또 국제교류팀 같은 경우에도 그 통역하시는 분들이 시간 선택제 2분이 배치되어 계셔서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뭐 기능에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기제가 가나다라급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가나다라급으로 선발하는 기준, 그러니까 각급이 가져야 될 어떤 자격 요건이나 나급이 가져야 될 어느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과에서 이런 사람이 우린 필요하니까 가급으로 선발해줘, 나급으로 선발해줘라는 제안에 의해서 선발이 됩니까? 대부분 저희가 조정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부서에서 그 업무 난이도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이전에 해왔던 어떤 사례라든지 또 다른 시군하고 좀 비교 분석을 해서 그게 일반적으로 좀 책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과에서 계속 근무하셨던 분이 나급으로 있다가 이번에는 가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면 가급으로 공모를 내고 그분이 다시 가급으로 선정이 돼서, 물론 이제 공모 절차 거치긴 하겠습니다만 대부분 그분이 연속해서 이제 업무를 승진해서 이제 업무를 보는 역할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게 일반 임기제 가나다라급의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 업무 난이도라든지 업무량에 비해서 저희들이 물론 이제 부서에서 그런 내용이 올라오더라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그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체 진급이라기보다는 각급에서 낙급으로 바뀔 때는 일반적으로 그 낙급에서 그 임기를 다 채우시고 다음에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각급으로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심사를 하고 저희가 검토를 한 후에 다시 공모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진행하시다가 정해 필요하시면은 말씀 주십시오. 쭉 저는 진행하고 있겠습니다.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